이 이야기는 국과수 촉탁 법의관이신 유성우 교수의 강연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이 1년에 고작 400건 정도래요. 그런데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인 1위죠. 3,000건이 넘는 부검을 통해 죽음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분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가 부검을 영어로 오톱시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신을 살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스스로를 뜻하는 오토스와 본다는 뜻의 옵시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죠. 결국 부검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맞이할 나 자신의 미래를 들여다보는 아주 깊은 성찰의 과정인 셈입니다. 법의학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는 진실을 말한다는 건데요. 이 원칙이 어떻게 현실에서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지 한 실제 사건을 통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작은 도시의 무용학원. 여기서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어요. 당시 부검에서는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미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이 그냥 그렇게 묻히는 듯했죠. 그런데 몇 년 뒤에 정말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때 학원을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사실 그 친구가 물고문으로 죽은 거라고 용기를 내서 말한 거예요.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해보니 시신의 남은 기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폐와 기도에서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코와 입에서는 물이 역류한 흔적까지 발견됐어요. 전형적인 익사, 즉 물에 빠져 죽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바로 부러졌다가 다시 아물고 있던 갈비뼈. 이건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몸에 새겨진 진실 덕분에 가해자는 결국 징역 8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의학이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걸 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리 사회 전체를 한번 볼까요? 통계를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죽음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보통 뉴스나 영화를 보면 살인사건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왠지 타인에 의한 죽음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죠.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99.9%는 타살이 아니에요. 바로 질병과 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마주하고 대비해야 할 공포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량 사망의 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955년부터 1983년 사이에 태어난 그 거대한 인구 집단이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불과 15년 안에 한 해 사망자 수가 지금의 35만 명에서 무려 5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이 겪게 될 그 마지막 여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면 두렵기만 하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대표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그 두려움을 구체적인 이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암처럼 비교적 건강을 잘 유지하다가 마지막 두세 달 동안 기능이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경로입니다. 두 번째는 심부전 같은 장기부전인데요. 이건 마치 계단을 내려가듯 나빠졌다가 조금 회복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쇠약해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노쇠나 치매처럼 수년에 걸쳐서 아주 완만하게 기능이 저하되는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자,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지막을 좀 더 존엄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은 각종 기계에 의존해서 의미 없이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 모습. 다른 한쪽은 자신의 선택으로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정말 명확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죽음을 결정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내가 건강할 때, 내 정신이 멀쩡할 때 스스로 나의 마지막을 결정해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죽음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딱 4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아픈 기간을 최소화해서 건강하게 살다가 떠나는 것. 둘째, 배우자처럼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마지막을 맞는 것. 셋째,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만하면 내 인생 괜찮았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가짐. 이 4가지입니다. 그럼 아픈 기간, 즉 유병 기간을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암의 제2원인인 담배. 지금 당장 끊는 겁니다. 둘째, 우리 몸의 생명줄과도 같은 허벅지 근육을 포함해서 전신 근육을 꼭 유지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하루 7시간 규칙적으로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우리 몸의 리듬을 지키는 거예요.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준비의 활용점정은 바로 대화입니다. 날씨 좋은 날, 가족들이 다 건강할 때 식탁에 둘러앉아서 얘들아, 나는 나중에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이건 무슨 영화에 나오는 비장한 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에게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내 삶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의 현실과 그걸 준비하는 과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법의학이 우리 삶에 던져주는 가장 궁극적인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죽음을 공부하고 생각하는 건 우울해지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치열하게, 더욱 소중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 뇌가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결국 3000번의 부검이 우리에게 남기는 단 하나의 교훈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으니 내 인생 이만하면 괜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